이 이야기는 어쩌면 값비싼 탈모관리센터나 두피 클리닉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쁜 진료실의 의사들이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시간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50년간 머리카락 한 올에 울고 웃는 수많은 분들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평생의 연구와 경험으로 알게 된 이 중요한 진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심지어 잘하고 있다고 믿으며 행하는 그 사소한 습관들이 실은 우리 두피를 병들게 하고 소중한 머리카락을 스스로 빠지게 만들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탈모 정복의 한 길만을 걸어온 올해 80을 넘긴 황순목입니다. 제 머리 이 나이에도 제법 풍성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타고난 결과가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안타깝게도 대대로 머리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 할아버님도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늘 머리숱 때문에 고민이 깊으셨죠. 마치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저 역시 20살 무렵부터 그 두려운 그림자가 제 머리 위에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결국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되는 건가? 그 암담함은 젊은 저를 밤마다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뭘 해야 이 지긋지긋한 탈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간절함이 뚝뚝 묻어나는 그 질문에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그것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은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나 복잡한 관리가 결코 아닙니다. 값비싼 시술은 더더욱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의 집 찬장이나 욕실 한 구석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평범한 것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진짜 가치를 모르고 지나쳤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순서와 조합, 그리고 약간의 정성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더 이상 비싼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도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머리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20살 남짓 제 정수리가 눈에 띄게 휑해지기 시작했을 때 의학을 공부하던 저조차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써봤자 그때뿐이었고 민간요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밤마다 빠진 머리카락을 세며 한숨 짓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특히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이른 나이에 탈모가 시작되어 제가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 그늘진 모습이 어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의사들도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전성 탈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약물 치료로 현상 유지를 하거나 심으면 모발 이식을 고려해 보세요.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약물은 평생 써야 한다는데 부작용이 걱정되었고 모발 이식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유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낱 개인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늘진 모습을 제 대에서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두피 타입이시거나 오늘 알려드릴 천연 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건강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두피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50여 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검증한 두피와 모발 건강의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풍성한 머리숱을 되찾고 생활에 자신감을 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두피와 모발은 지금 어떤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천연 비법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탈모 고민을 날려버릴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제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탈모는 유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희망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생활 습관과 사용하는 몇 가지 천연 재료에 숨어 있다는 것도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두피가 다시 숨쉬고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검증한 확실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거의 안 드는 방법이니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커피. 이제 두피에 양보하세요. 잠자는 모근을 깨우는 마법의 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침 잠을 깨우기 위해 마시는 커피, 이 커피가 실은 두피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에이, 마시는 커피를 머리에 바른다고요? 하며 의아해하시지만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커피 속 카페인 성분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촉진시켜 모낭의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약해진 모근 세포에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고 탈모를 유발하는 DHT 호르몬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비싼 탈모 앰플 부럽지 않습니다. 제 오랜 버신 최지연 선생은 한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 퇴임했는데 그 무렵부터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고 두피가 약해져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눌러 쓰곤 했습니다. 황 원장,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머리카락은 계속 빠지고 두피는 가렵고 따끔거려서 살 수가 없어 매번 만날 때마다 하소연이었죠. 제가 이 커피 스프레이 방법을 알려주며 딱 한 달만 꾸준히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로 머리를 감는 것도 아니고 뿌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속는 셈 치고 시작했죠. 놀랍게도 2달 뒤 최 선생이 환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황 원장, 이마 라인에 잔머리가 송송 올라오고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이 확 줄었어. 두피도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에 제가 다 기뻤습니다. 자, 그럼 두피 깨우는 커피 각성 스프레이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설탕이나 크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블랙커피, 즉 인스턴트 블랙커피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스프레이 공병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뜨거운 물 약간에 블랙커피를 진하게 녹여주세요. 에스프레소처럼 진하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커피물을 반드시 완전히 아주 차갑게 식혀야 합니다. 미지근해도 안 됩니다. 완전히 식어야 두피에 자극이 없습니다. 다 식은 커피물을 스프레이통에 담으면 준비 끝입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저녁 또는 아침, 머리 감기 약 15분에서 20분 전 마른 두피 전체에 이 커피 스프레이를 골고루 뿌려 주십시오.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직접 닿도록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톡톡톡 가볍게 두드리거나 아주 부드럽게 2~3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절대 손톱으로 두피를 긁거나 강하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아기 다루듯이 살살이요. 15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평소처럼 머리를 감으시면 됩니다. 커피 냄새는 샴푸하면 거의 다 사라지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 뜨거운 커피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피 화상에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커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으니 처음 사용 시에는 귀 뒤쪽이나 팔 안쪽에 살짝 뿌려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에 상처나 심한 염증, 지루성 피부염 등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커피를 마시기만 하셨나요?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두피에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놀라운 변화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머리카락 코팅, 천연 오일 한 방울의 기적, 빗자루 머릿결도 비단되는 비법입니다. 두피가 건강해져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도 이미 자라있는 머리카락이 푸석하고 갈라진다면 소용이 없겠지요. 특히 잦은 파마나 염색,
뜨거운 드라이기 사용으로 머릿결 손상이 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 감고 나면 더 푸석하고 엉켜서 아예 빗질을 못하겠어요. 이런 하소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천연 오일 코팅입니다. 샴푸의 강한 세정력이 머리카락의 보호막을 벗겨내고 수분을 빼앗아 가는데 이 오일 코팅이 마치 갑옷처럼 머리카락을 감싸서 샴푸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며 영양까지 공급해 줍니다. 제 처제인 이은숙 여사는 젊을 때부터 멋내는 걸 좋아해서 파마와 염색을 거의 달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른이 넘어서는 머리카락이 그야말로 빗자루처럼 뻣뻣해지고 끝은 다 갈라져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였죠. 형부, 머리 감을 때마다 부서져 나가는 머리카락 보면 속상해 죽겠어요. 좋은 헤어팩을 써도 그때뿐이에요. 라며 울상을 짓곤 했습니다. 제가 처제에게 다른 건 몰라도 머리 감기 전에 꼭 천연 오일로 머리카락 끝을 보호해 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처음엔 기름 바르면 떡지고 냄새나는 거 아니에요 하며 질색을 하더군요. 하지만 딱 2번 사용해 보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부,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기름인데도 샴푸하고 나니 머릿결이 훨씬 부드럽고 차분해졌어요. 윤기도 도는 것 같고요. 몇 달 후 만났을 때는 예전의 푸석함은 온데간데 없이 머릿결에 탄력이 생겨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머릿결 살리는 천연 오일 코팅 어떻게 하는 걸까요? 준비물은 미강유 쌀겨 기름 또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둘 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효과는 어떤 고급 헤어 에센스 못지 않습니다. 특히 미강유는 비타민 E와 감마오리자놀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모발에 아주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분자 구조가 작아 모발 깊숙이 침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머리 감기 약 10분에서 15분 전 손바닥에 오일을 서너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가볍게 비벼서 오일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머리카락 중간 부분부터 끝부분까지 손상된 부분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감싸듯이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칫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에만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오일을 바른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자연 방치한 후 평소처럼 샴푸하시면 됩니다. 마치 머리카락에 영양팩을 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은 양의 오일을 사용하면 샴푸 후에도 기름진 느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모발 상태와 길이에 맞는 적정량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일은 반드시 냉압착, 비정제된 순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오일은 오히려 모발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샴푸 후 값비싼 린스나 트리트먼트에만 의존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 보호막이 바로 여러분 주방 한편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샴푸 전 딱 10분 천연 오일로 소중한 머릿결을 지켜보세요. 세 번째, 두피는 아기 피부처럼 샴푸의 모든 공식을 새로 쓰세요. 아무리 좋은 커피와 오일로 관리를 한다 해도 매일 하는 샴푸 습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샴푸 습관이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정말 깨끗하게 열심히 감는데 왜 머리가 빠질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샴푸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를 감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머리카락만 거칠게 비비거나 두피를 손톱으로 사정없이 긁어대곤 합니다. 이는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모낭의 염증을 유발하며 결국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제 의대 후배였던 김민준 원장은 본인 집안이 대대로 탈모라며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두피에 자꾸 뾰루지가 나고 각질과 가려움증이 심해져 저를 찾아왔죠. 형님, 이 나이에 무슨 머리숱 욕심이겠습니까? 다만 두피가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김 원장의 머리 감는 습관을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뜨거운 물로 하루 2번씩 샴푸 거품을 잔뜩 내서 손톱으로 두피가 빨개지도록 긁어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즉시 샴푸 습관부터 완전히 바꾸라고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마치 아기 엉덩이 닦아주듯이 소중하고 부드럽게 두피를 다루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감아서 어디 때나 제대로 벗겨지겠습니까? 하며 못마땅해 했지만 딱 일주일 만에 두피 가려움증과 붉은 기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고는 제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김 원장은 형님, 두피가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신기하게 잔머리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라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탈모를 막고 건강한 두피를 만드는 올바른 샴푸 공식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절대 뜨겁지 않게 맞춰주세요. 우리 몸 온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유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모공을 늘어지게 합니다. 둘째, 샴푸 전 1분 이상 충분히 머리카락과 두피를 물로 적셔주는 애벌 헹굼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노폐물의 70% 이상이 제거됩니다. 셋째, 샴푸는 절대 머리에 직접 짜지 마시고 손바닥에 500원. 동전만큼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두피 여러 곳에 나누어 부드럽게 묻혀줍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손가락 끝 지문 부분을 이용해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줍니다. 앞머리에서 정수리 쪽으로, 귀 옆에서 두정부 쪽으로, 목덜미에서 위쪽으로 꼼꼼하게 하지만 절대 손톱은 사용하지 마세요. 두피 마사지 시간은 최소 2~3분 이상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머리카락은 두피를 마사지하며 생긴 거품으로 가볍게 쓸어내리거나 조물조물하는 정도로만 세정합니다. 머리카락끼리 심하게 비비는 것은 큐티클 손상의 주범입니다. 여섯째, 헹굼은 샴푸 시간의 2배 이상 아주 꼼꼼하게 해주세요. 샴푸 잔여물은 두피 트러블과 탈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귀 뒤나 목덜미, 헤어라인 부분을 신경 써서 깨끗이 헹궈내야 합니다. 일곱째,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두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모발 끝 중심으로만 바르고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궈주세요. 이 7가지 원칙,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시면 여러분의 두피가 먼저 그 차이를 알아챌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샴푸 습관으로 소중한 두피와 머리카락을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이 올바른 샴푸 공식을 실천하셔서 건강한 두피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유전은 핑계일 뿐 당신의 머리숱은 오늘부터 다시 자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탈모라는 오랜 고민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며 값비싼 관리나 특별한 약 없이도 우리 손으로 충분히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머리숱을 되찾을 수 있다는 소중한 희망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혹시야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이 나이에 뭘 한들 달라지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그 한 걸음이 어쩌면 가장 빠른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신 이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함께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응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눌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항상 웃고 밝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비결 중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두피와 모발 건강에도 분명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머리숱은 건강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지켜보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나도 변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신 분들일 겁니다. 그 소중한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오늘 당장 행동으로 옮겨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지금 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지요. 무심코 지나치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두피와 모발 건강을 평생토록 지켜줄 든든한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건강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알려드린 비법들 외에도 우리 몸을 살리는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건강 정보들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과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꾸준히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자 한 분이 늘어날수록 저희는 더욱 힘을 내어 유익한 이야기들로 보답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 한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특히 자주 모이시는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그리고 여러 마을 모임 같은 곳에서 다 함께 시청하신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돈 안 들이고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머리숱은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노년의 삶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지혜건강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행복을 더해 드릴 수 있는 유익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늘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건강한 100세, 당당하고 풍성한 인생을 우리 함께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두피, 건강지킴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위대한 첫 발걸음은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 하나, 커피 한 방울, 오일 한 방울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 그리고 풍성한 머리숱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